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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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이리스의 장재원 과장입니다. 장재원 과장입니다. Oh God! No, God, please, no! 자, 이제 본격적인 리뷰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근데 지금 촬영하는 곳이 경사가 조금 져 있어가지고 보시기에 조금 불편하시겠지만 이런 부분 양해를 먼저 부탁드리고요. 제가 가지고 온 모델, 요즘 굉장히 핫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소렌토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디젤의 4륜구동이고 등급으로 따진다면은 제일 최상위 등급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시그니처 그래비티라는 등급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그니처 그래비티는 제가 봤을 땐 약간 BMW의 5 시리즈 중에서 블랙슈트로 나오는 모델들이 있잖아요. 약간 그런 모델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전면부 그릴만 따져보아도 원래대로였으면은 크롬이나 뭐 이런 부분으로 이제 마감을 했겠지만 요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블랙 하이글로시와 같은 재질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전면의 그릴뿐 아니라 뭐 측면의 휠도 마찬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순차적으로 제가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전면 확실히 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소렌토 바로 이전 세대를 타고 있는 오너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확실히 이번 세대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기본적으로 기아에서 이제는 평범하거나 너무 올드한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에 걸맞게 세월에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세련되고 퍼포먼스 있는 디자인을 추구를 한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3점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 뭐 벤츠 S클래스도 이런 식으로 3점식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따라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대루등도 마찬가지로 잘 있고, 그 다음에 깜빡이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바와 같이 큼직하게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라운드 뷰가 지원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신형 기아 로고 기준을 바로 하단에 보시면은 전방 카메라 렌즈 있고요. 언더 쪽에 보시면은 이제 반자율 주행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레이더 센서까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소렌토를 제가 구형을 타고 있다고는 하지만 다시 차를 바꾼다는 시기가 왔을 때 저는 또 소렌토를 선택할 수 있을 것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차량 측면으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길지 않나요? 실질적으로 전장의 길이가 무려 4810mm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형 세대에 비해서 많이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제 차량이 이제 바로 이전 세대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제 차 같은 경우에 전장 길이가 4800mm고 지금 나오고 있는 소렌토는 그에 비하면 약 10mm 밖에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차가 커 보이는 시각적인 디자인 효과를 주고 있는데요. 자, 일단 측면 제가 전면에서 그릴 부분과 말씀드린 것처럼 측면에 있어서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이 별도로 튜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검정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만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정확히 어떤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펜다 위쪽에 있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원래는 크롬으로 되어 있는 게 정상입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그니처 그래비티라는 등급은 크롬이 아니라 블랙 하이글로시 같은 스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몰딩이라고 하죠. 몰딩 부분이 마찬가지로 대부분 차량들이 여기는 이제 크롬으로 마감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시그니처 그래비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블랙까지는 아닌 것 같고 자세히 보시면은 뭐 블랙보다는 그레이가 조금 더 걸맞다라는 표현을 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디자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상 쿠페형 SUV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쿠페형의 SUV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외건 형태를 훨씬 더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현재 공간을 굉장히 잘 뽑아놨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시그니처 그래비티라고 해서 뭐 대단하게 뭐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디자인에 대해서 크롬이 아니라 뭐 블랙 혹은 그레이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웅장한 바디슈트를 입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연 후면은 어떨지 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시죠. 이렇게 후면으로 넘어오게 되었는데요.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있습니다. 머리카락 다 날아갈 것 같은데 자, 일단 전면과 측면은 그릴, 뭐 몰딩, 휠
뭐 핸다 부분 쪽이 색깔이 조금 바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후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인지를 못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상 그렇게 큰 차이점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뭐 기아 신형 로고 있고 밑에 소렌토 있고 밑에 가니쉬 은색 몰딩으로 지금 현재 잘 되어 있다라는 거를 뽑을 수 있고요. 뭐 라이트가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라이트도 기본적으로 똑같고 가니쉬 색깔이 뭐 바뀌어진 것도 없어가지고 후면은 사실 일반적인 다른 등급의 차량과 거의 흡사함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특별하게 없기 때문에 저는 바로 트렁크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보통은 로고 바로 밑에 있지만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로고 밑에는 이제 카메라 렌즈가 있고요. 트렁크 여는 버튼은 바로 이 레터링 밑에 중앙부에 버튼식으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를 보면은 사실 뭐 넓다면 넓고 좁다면 좁다, 개인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 차량은 참고로 지금 현재 6인승 모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평상시에 시트를 접어 놓으면 이렇게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약에 사람이 타야 된다 해서 시트를 올리게 되면은 뭐 한 이 정도까지밖에 못 쓴다는 약간의 단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반대로 또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유동적으로 잘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고요. 날씨가 너무 춥습니다. 콧물은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와중이기 때문에 실내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실내로 넘어왔는데요. 이렇게 따뜻한 공간에서 빠르게 한번 이제 리뷰를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자, 일단은 확실히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뜻은 뭐다? 옵션이 그만큼 많이 들어가 있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상 이 차량은 가장 상위 등급에 있는 시그니처 그래비티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섭외해온 차량은 바로 이제 풀옵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시동부터 걸어보면은 확실히 옵션이 많아서 그런지 볼 것도 굉장히 많지만 조작부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그런 소비자들의 심리를 잘 파악했는지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누를 수 있는 버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로 구형 세대 소렌토와 비교를 하면은 많은 점들이 굉장히 바뀌었는데요. 예를 들자면 뭐 공조기도 지금 상하로 나눠져 있다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버튼 패널들도 아래쪽에 이제 공조기 시스템이 내려왔다는 것도 함께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어 노브는 원래는 이제 기어봉 방식에서 이제 조그 셔틀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도 칭찬을 주고 싶습니다. 그만큼 조금 더 깔끔해졌고요. 확실히 수입차가 좋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산차 요즘에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그 이유는 뭐 차량을 한번 비교를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잘 알 것 같은데 사실 수입차보다 국산차가 유리한 점이 한 가지 있다면은 어찌되었던 옵션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수납 공간 능력 절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이제 공간 자체도 굉장히 넓게 잘 빠졌고요. 뭐 컵홀더 외에도 앞좌석에 이제 작은 공간, 그다음 컵홀더 뒤쪽에도 공간, 그 다음에 센터 페시아 쪽의 공간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거의 뭐 깡패 수준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옵션은 다 있다 보니까 웬만하게 운전하면서 뭐 편의 혹은 안전 뭐 그런 기타 등등의 사양들을 모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불편함은 거의 없거나 있다고 한들 굉장히 적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플레이도 훨씬 더 깔끔해졌기 때문에 기존 세대와는 다르게 조금 더 질 좋은 터치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공간은 뭐 너무나도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지 억세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시동을 걸었을 때 의자가 앞으로 당겨지고 시동을 끄고 내릴 때는 조금 더 내리기 편하게 운전자를 위해서 시트가 뒤로 밀려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 이런 식으로 뒤로 살짝 밀려나는 것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흠을 잡고 싶지만 군더더기 하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완벽한 이 차량, 과연 패밀리카로는 어떨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물론 들었을 때는 실질적으로 패밀리카로 써도 된다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래도 제가 한번 뒷좌석으로 자리를 이동해서 과연 그게 명성이 맞는지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실게요. 자, 이제 이렇게 2열로 넘어왔습니다. 일단은 굉장히 넓다는 게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이 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레그룸만 따져봐도 손바닥 하나 이상의 공간을 여유롭게 자랑을 해주고 있고요. 헤드룸은 뭐 손바닥 하나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은 확실히 뭐 다 큰 성인 남성분께서 타신다고 하셔도 뭐 충분히 이상 없을 것 같고 한 180 중반까지는 뭐 충분히 커버가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이번 소렌토에 있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있다면은 컵홀더의 위치가 이렇게 도어 쪽에도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칭찬을 해주고 싶고요. 기존과 동일하게 뭐 썬블라인드 당연히 이번 세대도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공조 시스템 역시 당연히 뒤쪽에 있다는 것을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투전 에어컨이기 때문에 따로 온도는 설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은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뭐 무난한 것 같아요. 이 정도로 봤을 때는. 게다가 4륜 구동이
6인용임에도 불구하고 이 차량의 라인업은 세단이 아니라 SUV이기 때문에 흔히들 말하는 방지턱이 그렇게 높게 자리 잡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중간에 이렇게 지나간다고 하시더라도 불편함은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보시면은 6인승이기 때문에 가운데 시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통로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3열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독립 시트가 아닙니다. 그냥 딱 붙어있는 시트를 자랑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면은 사실 뭐 어떠한 용도, 뭐 패밀리카, 뭐 업무, 뭐 기타 등등을 따진다고 하시더라도 충분히 저는 손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마음에 드시지 않았나요? 오늘 차량 한번 최종적으로 평가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소렌토 디젤 모델의 4륜 시그니처 그래비티라는 등급을 이렇게 리뷰를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소렌토가 인기가 굉장히 많은 것은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것도 굉장히 잘 인지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디젤이라고 해서 뭐 대기가 짧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물론 하이브리드에 비하면은 짧기는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6개월 이상의 이제 대기 시간을 걸리게 만드는 차종인데요. 하지만 장 팀장은 이 차량을 고객님께서 이제 문의 주시고 오늘 이날까지 약 보름 정도밖에 걸리진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빠르게 전달해 줄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장기 렌트로 보셨기 때문인데요. 장기 렌트 혹은 뭐 리스와 같이 이렇게 임차하는 방식의 차량을 구매하시는 분들에게는 금융사로부터 선발주 차량을 빠르게 제가 확보를 하여서 이렇게 금방 전달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차량 문의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에 있는 장 팀장의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